직업병 문제 취재한 KBS 김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화장실과 직업병 좀 생소하게 연결이 되네요. 네, 저희가 직업병 관련된 기획을 연중 기획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엔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직업병 좀 생소하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실 문제라서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찾아봤더니 특정 직업군에서 이 직업 특성 때문에 방광염 경험이 많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도에서 소개해드렸던 학습지 교사 같은 방문 이동 노동자나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직업군이 대표적이었고요.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었던 노동자들 거의 다 질병까지 진행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보도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 유득규 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 하루 일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분은 보통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15가구 정도를 가신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8시간 동안 한 번도 화장실에 못 가신다고 합니다. 8시간 동안이요? 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방문 가정 수가 좀 줄어서 여유가 생긴 편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실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 소개를 부탁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걸음이 상당히 빠르죠. 넓은 지역을 하루 종일 시간 맞춰서 방문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걸음이 빨라지셨다고 합니다. 보통 구의회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이날은 한 200m를 같이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학생 집에서 200m였지 구역 안에서 먼 곳은 정말 멀었거든요. 가뜩이나 쉴 틈 없이 시간 맞춰 움직이는데 매번 이 화장실까지 오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집에는 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이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가고 댓글에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집에만 오면 화장실을 가셨다. 그런데 이것도 마침 유득규 씨가 저희 취재팀 만났을 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알려줘야 되는 게 회원 집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여기서는 어디 화장실이 몇 시까지 문 열어요. 여기 가고 여기 가면 돼요라고 화장실 위치도 꼭 안내해줘야 돼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사람이 이게 생체 리듬이 그 시간쯤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왜 선생님 우리 집만 오면 화장실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민망하기도 했다고. 네, 후임자 인수인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느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문하는, 이동하는 노동자들, 이분들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학습지 교사 외에도 이 집집마다 가전제품 관리해준 매니저라는 그 방문 이동 노동자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 급식실 조리사 같은 경우는 이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해서 화장실 갈 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실이 조리사 1명당 100명에서 150인분의 음식을 만들거든요. 보도에서 전해드린 김모 씨 같은 경우도 7명에서 4시간 동안 950인분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오전 내내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고무장갑, 면장갑, 앞치마, 장화 이런 것들을 입고 있다가 다시 벗고 다시 입고 이러기엔 매우 번거롭고 위생상 문제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그동안 애써 만든 음식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배식이 끝나는 오후 1시 이후에나 처음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참여하는 간호사들 기저귀 차고 일하신다는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화장실 못 가고 참으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겠죠. 네, 우선 화장실을 제때 못 가면 어디가 가장 아프게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방광염 그리고 신장에 감염이 생기는 신우심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대표적인 여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해부학적으로 여성이 화장실을 더 오래 참기 힘든 구조여서 세균 감염도 쉽고 화장실 문제가 질병으로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방광염과 신우신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여성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친척 중에
평생 택시 운전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도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방광염 앓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 극히 드물고요.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재 승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급성 방광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게 지난해 딱 한 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딱 네. 한 건. 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선은 산재 신청은커녕 이게 병가 아파도 병가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요. 이 문제를 거의 유일하게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 노동자 8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절반가량이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건강상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래서 병원에서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것도 300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막상 병가를 사용했다는 사람은 신우신염 33%가량을 빼면 10% 내외로 적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봤다는 비율은 0.5%로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병이 생긴 거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경향이 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은 가전제품 매니저가 취재팀에 이야기했던 게 인상에 남았는데요. 저희는 방광염은 그냥 감기처럼 생각합니다. 감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직군에서 감기처럼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감기처럼 어디다 특별히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앓고 만다 이런 이야기라고도 보입니다. 이게 화장실 게다가 비뇨기계 문제이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거의 안 하고요. 대부분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이 지난달 말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 먼저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여러 일터 화장실 모습을 소개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 사진전 부대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휴식 시간이든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이든은 노동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한 인간이 해야 같이 노동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이제까지 너무 없어서 앞으로 바뀌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이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들, 건강권이 같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노동의 한 부분이고 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 그래서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마트 계산대 의자 놓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문제도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